붉은 행성 화성.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웃이죠. 하지만 만약 지금의 메마르고 황량한 화성이 아주 먼 옛날에는 푸른 바다와 강물이 넘실대던 어쩌면 생명체가 숨쉬던 행성이었다면 어떠실까요? 이 극적인 변화의 뒤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이 붉은 행성 뒤에 감춰진 놀라운 과거를 함께 파헤쳐 보려 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화성의 진짜 얼굴과 그 안에 담긴 우주적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아 떠나는 여정 속에서 생명이란 과연 무엇이며 어떤 조건에서 피어나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함께 던져볼 겁니다. 지구와 가장 가까운 이웃, 화성은 늘 인류의 상상력을 자극해온 대상이죠. 고대부터 밤하늘을 수놓은 붉은 별은 전쟁의 신으로 불리며 경외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망원경이 발명된 이후로는 더욱 구체적인 관측이 가능해지면서 그 신비로운 모습에 대한 호기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화성은 온통 붉은 먼지로 뒤덮인 광활한 사막처럼 보입니다. 얇은 대기, 혹독한 추위, 그리고 무엇보다 액체 상태의 물 한 방울 찾기 어려운 메마른 행성이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붉은 표면 아래 과거 푸른 물이 넘쳐 흘렀던 흔적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화성은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을까요?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인류의 여정은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과거의 기록들이 어떻게 물의 존재를 암시했는지, 그리고 현대 과학기술이 어떻게 그 흔적들을 구체적으로 찾아냈는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가 보시죠. 19세기 후반,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지오바니 스키아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을 관측하던 중 표면에 가늘고 복잡한 선들이 얽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를 카날리, 즉 수로라고 불렀죠. 이 단어는 진공운하라는 뜻으로 오해되면서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벌 로웰은 이 수로에 매료되어 화성에 지적인 생명체가 살며 물을 끌어오기 위해 만든 거대한 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당시 대중에게 엄청난 상상력을 불어넣으며 화성에 대한 환상적인 그림을 그리게 만들었죠. 비록 나중에 이 운하들이 시각적인 착시 현상이었음이 밝혀졌지만 이는 인류가 화성에서 물과 생명을 찾으려는 탐사의 불씨를 지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세기 가까이 지난 후 인류는 드디어 화성으로 직접 탐사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1971년 미국의 마리너 9호는 화성 궤도에 진입하며 이 붉은 행성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마리너 9호는 화성 표면을 상세히 촬영했고 그 사진들 속에는 거대한 계곡과 함께 마치 물이 흐르며 만들어진 듯한 마른 강바닥과 삼각주 지형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태양계에서 가장 거대한 협곡 중 하나인 마리너 계곡은 그 규모만 해도 미국의 그랜드 캐니언을 압도할 정도였는데요. 이 거대한 지형이 과거 물의 침식 작용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은 과학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어서 바이킹 착륙선들이 화성 표면에 내려앉아 더욱 가까이에서 행성의 모습을 전달했죠. 그들은 붉은 흙과 바위투성이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도 과거 물이 존재했음을 암시하는 미묘한 흔적들을 포착했습니다. 이처럼 초기 탐사선들이 보내온 이미지들은 화성이 단순히 메마른 사막이 아니라 한때 역동적인 물의 활동이 있었던 행성이었음을 강력하게 시사했습니다.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며 지형을 깎아내고 넓은 호수를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이 발견들은 인류의 화성 탐사 목표를 물과 생명의 흔적을 찾아라로 명확하게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관측을 넘어 실제 화성 표면과 지하에 숨겨진 물의 구체적인 증거들을 찾아 나서는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전 탐사선들이 화성에 물이 있었다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며 인류의 탐사 목표를 새롭게 정립했죠. 하지만 사실 인류는 훨씬 이전부터 화성의 물에 대한 상상력을 펼쳐왔습니다.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천문학자 지오바니 스키아파렐리는 망원경으로 화성 표면의 어두운 선들을 관측하고 이를 수로 캐날리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채널이라는 뜻이었지만 곧 진공운하로 오역되며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죠. 미국의 퍼시벌 로웰 같은 천문학자들은 이 운하가 지적인 화성 생명체가 물을 끌어오기 위해 건설한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붉은 행성 곳곳에 거미줄처럼 얽힌 수로 지도를 그리며 화성에 대한 낭만적인 상상에 불을 지폈으니까요. 이 분화 논쟁은 수십 년간 이어지며 많은 사람을 사로잡았지만 결국 더 나은 망원경과 기술 앞에서 인간의 상상력과 희망이 만들어낸 착시였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쟁은 인류가 화성의 물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깊이 궁금해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증거가 아닐까요?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 우리는 상상 속 운하가 아닌 실제 물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너 9호와 바이킹 착륙선들이 거대한 계곡과 마른 강바닥을 보여주며 과거 물의 존재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면 이제는 더욱 정교한 탐사선들이 그 베일을 한꺼풀씩 벗겨내고 있습니다. 2000년대 초반 화성 궤도 탐사선인 마스 글로벌 서베이어, 마어즈 글로벌 서베이어는 화성 표면에 물이 흐르며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많은 골짜기와 협곡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지구의 강물이 바위를 깎아내듯 화성의 지형에서도 물의 침식작용이 만들어낸 듯한 정교한 흔적들이 포착된 거죠. 이어 마스 오디세이, 마어즈 오디세이와 마스 리코니상스 오비터, 마어즈 리카너선스 오어비터, MRO 같은 최첨단 탐사선들은 훨씬 선명한 고해상도 이미지와 함께 과거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지 지형과 삼각주 퇴적층을 찾아냈습니다. 마치 오래전 물이 고여있던 웅덩이가 마른 채로 남아있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는 과거 화성이 단순한 사막이 아니라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넓은 호수를 품었던 푸른 행성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에 더욱 무게를 실어주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화성 표면에서 광물학적 증거들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물과 반응하여 생성되는 특정 광물들이 발견되며 과학자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예를 들어 황산염 광물이나 점토 광물은 물이 풍부한 환경에서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큐리오시티, 큐리아서티와 퍼서비어런스 같은 최신 로버들이 화성 표면을 누비며 직접 채취한 암석 샘플과 토양 분석 결과에서도 이러한 광물들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과거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과학적 증거인 셈이죠. 마치 지구의 바다 밑바닥에서 발견되는 조개껍데기 화석처럼 화성의 붉은 흙 속에서도 과거 물의 흔적을 뚜렷이 보여주는 증거들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물은 모두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혹시 지금도 화성 어딘가에 숨겨진 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놀랍게도 화성에는 여전히 막대한 양의 물이 얼음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은 바로 화성의 양극관이죠. 지구의 남극과 북극처럼 화성의 극관 역시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덮여 있습니다. 이 극관은 이산화탄소 얼음과 함께 엄청난 양의 물얼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만약 이 모든 얼음이 녹는다면 화성 전체를 약 11m 깊이의 바다로 뒤덮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하지만 물은 극관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궤도 탐사선들이 보내온 레이더 데이터는 화성 표면 아래, 즉 지하에도 상당량의 물얼음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치 얼어붙은 지하 호수처럼 화성의 깊은 땅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심지어 일부 연구에서는 지하 깊은 곳에 액체 상태의 소금물 호수가 존재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추위와 낮은 기압 때문에 표면에서는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렵지만 지하 깊은 곳에서는 행성의 내부 열과 압력, 그리고 염분 덕분에 얼지 않고 흐르는 물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화성이 단순한 붉은 사막 행성이 아니라 과거에는 풍부한 액체 상태의 물을 가지고 있었고 현재에도 상당량의 물이 얼음과 어쩌면 액체 상태로 숨겨져 있는 복잡하고 다면적인 행성임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리가 화성에서 물의 흔적을 찾아온 여정은 단순히 지형학적 호기심을 넘어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라는 더 큰 질문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전 대본 마지막 부분의 질문이 우리를 생명체의 가능성으로 이끌었죠. 그렇다면 과거 화성은 과연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을까요? 수많은 물의 흔적들이 증언하듯 한때 붉은 행성은 지금과는 사뭇 다른 푸른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마치 우리 지구처럼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완벽했던 환경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약 40억 년 전, 화성은 행성의 운명을 뒤바꿀 치명적인 변화를 겪게 됩니다. 행성 내부의 역동적인 움직임이 점차 둔화되면서 지구의 핵처럼 뜨겁게 활동하던 화성의 핵이 서서히 식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 화성 전체를 감싸고 있던 자기장이 점차 약해지다가 결국 완전히 소멸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지하 깊은 곳으로 숨어들어 지금껏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적인 가설도 존재하지만 표면에서 번성했던 생명체들은 그 흔적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졌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겠죠. 화성이 겪은 이 거대한 환경 변화의 역사는 단순히 한 행성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번성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고 복합적인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적절한 대기 밀도,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화성의 과거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충분했을지 모를 환경을 가졌던 화성이 어쩌다 이렇게 황량한 행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등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화성이 겪은 이 거대한 환경 변화의 역사는 단순히 한 행성의 비극적인 이야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우주에서 생명체가 존재하고 번성하기 위해 얼마나 섬세하고 복합적인 조건들이 필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지구의 강력한 자기장, 생명을 품을 수 있는 적절한 대기 밀도,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이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를 화성의 과거가 우리에게 뼈아프게 일깨워주는 것이죠. 한때 생명체가 살기에 충분했을지 모를 환경을 가졌던 화성이 어쩌다 이렇게 황량한 행성이 되었는지, 그 과정은 우리 지구의 미래에 대한 중요한 경고등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푸르고 생명으로 가득했을지 모를 화성의 환경은 도대체 어떻게 사라져 버린 걸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화성을 보호하던 자기장의 소멸과 그로 인한 대기의 유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구처럼 화성도 한때는 행성 내부에 뜨거운 핵이 대류하며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자기장은 우주에서 쏟아지는 유해한 태양풍과 우주선을 막아주는 거대한 방패 역할을 했죠. 마치 행성 전체를 감싸는 투명한 보호막처럼 자기장은 화성의 대기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꽉 붙잡아 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화성의 핵은 지구보다 훨씬 작았고 그만큼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행성 내부의 활발한 대류 활동이 점차 둔화되면서 수십억 년 전 화성의 자기장은 결국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거대한 방패를 잃어버린 전사처럼 화성은 이제 무방비 상태로 우주 환경에 그대로 노출된 것이죠. 자기장이 사라지자 태양으로부터 맹렬하게 뿜어져 나오는 태양풍은 아무런 방해 없이 화성의 대기를 직접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강력한 우주적 모래바람이 끊임없이 행성 표면을 깎아내듯 화성의 대기는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러한 대기 유실은 화성 환경에 치명적인 연쇄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대기가 얇아지면서 태양 에너지를 붙잡아 두는 온실 효과는 급격히 약해졌고 행성 전체의 기온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졌습니다. 평균 기온이 영하 60도 이하로 곤두박질치자 과거 화성 표면을 흐르던 액체 상태의 물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은 얼어붙어 극지방의 얼음이나 지하에 갇혔고 일부는 낮은 압력 때문에 곧바로 수증기가 되어 우주로 증발해버렸죠. 한때 생명체를 품었을지도 모를 푸른 바다는 사라지고 붉고 메마른 황무지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화성의 이러한 비극적인 변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생명이란 얼마나 기적적인 확률로 탄생하고 유지되는지, 그리고 행성을 둘러싼 환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우주적 교훈이 아닐까요? 지구는 강력하고 안정적인 자기장 덕분에 두꺼운 대기를 유지하고 적절한 온실 효과로 생명체가 살기 좋은 온도를 유지하며 액체 상태의 물을 풍부하게 가질 수 있었죠. 화성의 이야기는 바로 이러한 지구의 소중함과 특별함을 더욱 강하게 일깨워주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붉은 행성 화성에서 잃어버린 물과 생명의 흔적을 끊임없이 탐사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외계 생명체를 찾는 것을 넘어
우리 태양계의 이웃 행성이 겪은 운명을 통해 생명 발생의 보편성과 행성 진화의 필연성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죠. 화성은 한때 푸른 바다를 품고 생명의 숨결이 오갔을지 모를 과거를 뒤로한 채 이제 붉은 모래 바람만이 휘몰아치는 황량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행성 환경이 얼마나 섬세하고 깨지기 쉬운 존재인지를요. 이 붉은 행성이 던지는 메시지는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깁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푸른 행성, 지구의 소중한 환경을 어떻게 보존하고 지켜나가야 할까요? 화성의 과거가 보여주듯 행성의 운명은 결코 영원하지 않으며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조건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고 위태롭습니다. 어쩌면 화성의 이야기는 우리 인류가 지구의 환경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가장 강력하고 근원적인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화성 아래 숨겨진 푸른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며 우리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미지의 생명체에 대한 영원한 질문과 기대를 품게 됩니다. 붉은 행성이 품고 있는 비밀이 완전히 풀릴 때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에서 또 다른 생명의 흔적을 찾을 때까지 인류의 탐험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탐험은 계속될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